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기관의 효율에 대해서,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, 지난 시간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그 장치들을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불렀죠. 지금 이 사진은 자동차의 엔진을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. 그럼 여기 엔진 부분에서 열이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즉, 이 말은 연료로부터 나온 열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 중으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. 자, 만약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들을 다 묶어둘 수만 있다면 연료를 태워서 발생한 열이 전부 다 자동차에 하는 일로 바뀔 수 있을까요? 자, 이번에는 연료에 의해 발생한 열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경우를 볼게요.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면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. 이때 이 바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바퀴와 지면의 마찰 때문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이 바퀴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고요. 또한 이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열 에너지도 발생합니다.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변환되게 되는데,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항상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일이 100%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열 에너지를 100% 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? 이를 우리가 전 시간에 열기관이라고 한다고 배웠다, 그죠? 이 열기관은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끓이고,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음에 남는 열은 차가운 쪽으로 방출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과정을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자, 고열원, 온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이 Q1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. 그래서 이 열기관은 외부에 이렇게 W만큼의 일을 하고요. 그 남는 열 에너지는 온도가 낮은 저열원으로 방출한다는 거죠. 이런 순환 과정을 한번 거치면 이 열기관은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. 온도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다는 걸 의미하죠.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. 열역학 제1법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거를 델타 U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. 이때 이 Q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Q1에서 Q2를 뺀 만큼이 될 거고요. 여기에 마이너스 W를 해준 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정리되게 됩니다. 자, 이 식의 의미는 고열원으로부터 10의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열기관이 4만큼의 일을 한다면 저 열원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6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즉,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를 하는 거죠. 이때 이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 분의 열기관에 한 일, 이 비율이 우리는 열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W 대신에 요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.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. 자, 여기서 열 효율을 가장 잘 나타낸 식은 바로 요 식입니다.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 중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는 얼만큼 뽑아내느냐,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. 그럼 이때 실제 열기관들의 효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? 보통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33에서 35% 정도의 효율입니다. 그럼 나머지 65%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이런 걸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Q2를 봅시다. Q2는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입니다. 이 열이 0이 된다면 효율은 1이 될 것이고요. 가해진 열 에너지가 전부 다 1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겠죠. 하지만 실제로는 이 Q2라는 값이 항상 존재합니다. 저열원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율은 절대 1이 될 수가 없고요.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사람들은 저열원으로 보내어지는 이 Q2 열 에너지를 다시 고열원으로만 보낼 수 있다면 효율을 1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열 에너지는 고열원에서 저열원,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효율은 1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. 이를 우리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. 그러면 실제 열기관의 최대 효율은 과연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? 이를 연구한 분이 바로 프랑스의 물리학자 사디 카르노입니다. 이분이 이제 최대 열 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죠. 아까 열 효율 관련 식에서 이를 카르노 기관에 적용하게 되면 이 열 에너지의 비를 절대 온도의 비로 바꿀 수 있고요. 이 경우에도 저열원의 온도 자체는 절대 0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도 1이 될 수는 없고요. 실제 열기관에서는 마찰이나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자, 아까 말했듯이 실제 자동차에서는 열 효율이 0.4를 넘지 못합니다. 즉 절반 이상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버려진다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